자,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경영학 공부하는 게 학습 효과가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 사례를 엄청 많이 사용하거든요. 목표를 달성하면 효과적, 달성을 못하면 비효과적이에요. 이 두 분이 예를 들면 뭐 공기업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이분은 학원 다니고 그냥 합격했는데 이분은 이제 나한테 과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외비 1,000만 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예를 들면 뭐 한 50만 원 들여서 합격했는데 이분은 1,000만 원 들여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둘 다 목표는 달성해서 효과적이지만 뭐가 문제예요? 한 명은 이제 투입이 굉장히 적고 한 명은 투입이 많죠. 그걸 우리가 이제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이피션시. 사례가 일단 학생들한테 기억하기가 좋죠. 어떤 회사 이름도 나오고 제품 이름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같은 거는 자기가 읽고 이제 그거를 좀 개념화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례 같은 거는 듣기만 해도 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례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강의 좀 오래 하면서 사례를 굉장히 여러 가지 써봤는데 약간 재미도 있으면서 제가 설명하는 이론에 딱 맞아야지 재미는 있는데 그 이론을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경영학 책에는 대부분 보면 항상 이렇게 어떤 개념을 써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밑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실제 회사 사례를 넣던가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이 만든 어떤 가공의 사례 같은 걸 넣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읽어보면 저도 뭐 강의할 때 사례를 같은 이론이라도 여러 가지 써봤는데 학생들 반응이 좋고 이해하기 좋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수업할 때 이제 그걸 가지고 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한 사례는 굉장히 좀 엄선이 된 거죠. 재미도 있고 그런 건데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영학이라는 게 실천 학문이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떨어져서 이게 그냥 학문적인 거고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 이해도도 훨씬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도 굉장히 좁죠. 1차 때는 사실 적용 이런 거를 잘 묻지는 않지만 2차 시험 이런 데는 이제 적용 같은 거를 물어요. 인적자원 관리에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인 어떤 공동체 지향의 문화가 있잖아요. 지금 사회는 이제 지식정보사회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하면서 공동체 지향의 그 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같은 걸 갖추는 게 요즘에 이제 기업의 화두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공동체를 지향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약간 유교 문화 같은 거기 때문에 연공급 같은 걸 사용하면 연공급은 사실 공동체 지향의 기업 문화는 만들 수 있지만 지식정보사회에는 대응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약간 팀웍 같은 건 유지하면서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려면 이제 위계에 상관없도록 뭐 토론도 막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뭐 쓰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문제도 나기 때문에 사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놓지 않으면 수험생이 바로 그 자리에서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양질의 답안을 써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당연히 사례를 알면 아 이게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이론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시험 끝나고 나도 그 사례는 기억에 남아요. 이론 같은 것들은 명확하게 그런 이제 단어 같은 걸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례 같은 건 굉장히 좀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대비하기에도 굉장히 좀 유리하죠. 기억에 오래 남고 하니까 이제 시험에도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종합적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례 같은 거를 하나 이제 잘 들어놓으면 이론 전체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2차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이론 자체를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좀 꽂혀 있으신 것 같아요. 정의는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 꽂혀 있고 뭐 그러시기 때문에 정의를 외우실 때 그 이론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고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했고 하시면 정의 쓰는데 훨씬 좋고요. 경영학의 글쓰기의 그 가장 큰 특징이 항상 정의 같은 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쭉 설명하는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제 경영학의 글쓰기 방법이죠. 대부분의 교재들 혹은 교과서들이 사례가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약간 어렵고 복잡한 이론일수록 그게 이제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맨 처음에 이제 좀 약간 개념적인 것 중에 선발 도구의 신뢰성하고 타당성 이런 개념이 있는데 신뢰성, 타당성 이건 뭐 굉장히 개념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뢰성의 정의는 어떤 선발 도구를 통해서 얻은 점수가 언제 어디서 누가 측정하더라도 측정하려는 대상이 변하지 않는 한 점수가 일관되게 나오는 정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토익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루에 공부를 뭐 한 10분 정도 하시면 10분 정도 하는 공부는 실력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매일 10분 정도 하시면서 4개월 연속 시험 보면 4개월 동안의 토익 점수가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 변하지 않으니까 점수가 계속 일관되게 나와야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개념적인 것도 사례를 통해서 하면 바로 이제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수험생이 다 그럴 텐데 1차 때는
이해가 잘 되는 거를 하시면 좋겠지만 2차 가면 이제 여러분 답안을 좀 차별화하고 이렇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재밌는 사례 같은 거 개발해 가지고 답안에 쓰시면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별화되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학이 좀 양이 방대하고 뭐 이론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통해서 학습하시는 게 시험 대비에 매우 유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